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육과정론 3주차 3-2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상황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단계가 총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기억은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상황 분석이고, 두 번째는 요구 분석, 세 번째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 선정, 네 번째는 교육 내용 선정 및 교육 내용 선정, 교수 다음에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교수 학습 방법 선정,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래서 평가 지침과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가 거쳐서 교육 과정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은 상황 분석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 분석,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요구 분석의 요구 분석의 개념과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구 분석하는 대상, 누구의 요구를 분석하는가, 그리고 요구 분석하는 단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분석을 하는 건지, 그 후에는 우리 사례, 예시, 네, 요구 분석의 예제, 요구 분석의 한 사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요구 분석의 사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사전 학습이 있어요. 같이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요구 분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요구 분석을 해야 한가? 라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자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일까요? 교육 관련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 교육을 관련하는 사람, 수업을 관련하는 사람, 네, 관련하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이 있어야 되죠. 수업을 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학습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학생하고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사 그 외에는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과에서 학과장님도 계시고, 학과장님 위에는 그 학장님도 계시고, 그 위에는 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 그 외에는 총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책임자, 그리고 교육 과정은 실행하면서 전문가들의 또 평가를 듣고 의견도 듣고 개정을 하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도 관련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학부모, 여러분은 유학을 와서 부모님이 뭐 한국어 학과를 어떤 수업을 가르치는지 관심은 하지 않지만 다른 교육 과정은 학부모에서도 참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대상자들의 요구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요구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교육 과정 개발에서 요구 분석이란 잠시만요. 이거 왜 오케이. 학습 과정의 내용과 교수 방법, 번갑에 필요한 정보를 견정하기 위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요구 분석은 하고 나서 교육 목적과 목표 선정, 그 후에는 그 내용 선정 및 구성, 그 후에는 교수 방법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어떤 내용은 가르치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에 요구이라는 것은 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구이라는 것은 누구의 요구에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해요. 부족하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부족하는 것이 무엇일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그 원함, 기대, 동기,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구 분석의 목적은 교육 과정 설계하고 수강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계자와 학습자는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관련하는 사람, 학습자, 교사, 기관 운영자, 서로의 간극은 줄이려고 해요. 간극이라는 것은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왜냐하면 학습자가 원하는 것이랑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랑 또는 기관의 운영자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은 다른 수도 있고 기대하는 점이 다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고 바라는 점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를 줄이려고 그리고 서로가 차이가 완화를 시키려고 우리는 요구 분석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교육 과정 목적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은 하려고 좀 아주 필요한 과정이에요. 밑에서 요구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교육 과정의 목적에 그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수집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래서 요구 분석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정보 수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실행하기 전에 학습자가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임하겠는가 그리고 선호하는 유형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나서 목표점을 향해서 발전을 추구합니다. 즉 우리가 조사하는 정보를 가지고 교육 과정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 과정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실행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그 결과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지 그리고 만약에 교육 과정은 실행을 하고 나서 어디에서 부족하는 점이 있는지 잘 이루어졌는가 라는 이런 결과가 또 분석은 해요. 그러면 분석은 하고 나서 그 결과에서도 모두 다 종합해서 또 어때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시작하기 전에 요구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고 교육 과정은 다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구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계가 1번부터 1번은 상황 분석, 2번은 요구 분석, 3번은 내용 선정 및 구성, 3번은 방법은 선정하고 구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은
첫 번째는 요구 분석, 첫 번째는 상황 분석이고 두 번째는 요구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다 실행은 하고 나서 또 요구 분석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는 요구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이어서 같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에 관련하는 사람이 학습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교사, 학부모, 프로그램 의뢰자, 또는 정책 입안자, 정책을 만드는 사람 또는 교육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 분석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목표 집단이에요. 목표 집단은 바로 학습자이죠. 네. 이 정보 수집 대상하는 집단은 바로 학습자하고 교사가 관련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사 집단이에요. 이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직접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사의 모조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교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 학과장님이나 그 위에 더 뭐 감독, 관청 같은 거, 아니면 뭐 호남대에 조금 더 학사 관리하는 사람들, 요구 분석기 집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 분석 수행하는 사람, 그죠? 요구 분석 수행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컨설턴트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교수진 될 수도 있고, 연구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료 제공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고용주 학습자의 학과 담당 교수.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그 목표 집단, 관련사 집단, 요구 분석가 집단이나 자료 제공 집단을 나눠주는 것은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모든 관련 관계자들은 모두 고려를 해야지 정보가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한 요구 분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는 요구 분석의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단은 요구 분석을 하려면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 수집,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이죠. 그러면 수집할 정보와 이유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학습자의 연령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연령은 왜 수집을 해야 하는가? 학습자 연령은 한국어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 그리고 그 이유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 정보는 언제 수집하는가, 그리고 대상, 누구의 정보를 수집하는가, 원천, 그리고 방법,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보통은 설문조사이나 아니면 관찰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정보는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서 그 정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초치는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옛날에 하노이 국립외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봤거든요. 거기에서 경희 한국어 교재를 활용했었어요. 근데 경희 한국어 교재는 이거는 원래는 유학생을 위해서 만드는 교재였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항상 지하철 이용하는 방법 나와요. 대중교통 이용.
그래서 지하철은 뭐 몇 번 라인은 갈라타야 되냐, 갈라타기, 지하철 뭐 이용한 데는 필요하는 대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지하철에 들어가면 지하철 방송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뭐 예, 오이도 방향으로 오이도 방향 뭐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한 걸음 뒤에 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한국에 한 번도 유학을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낯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그 내용을 공부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 지하철은 생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통수단인데, 그리고 언제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갈라타다, 그리고 뭐 몇 번 출구에 나와야 한다, 그런 것은 가르칠 때마다 학생이 흥미가 잃어버리거든요. 흥미는 거의 잃었어요. 흥미.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생이 나중에 한국에 가면 지하철은 못 탈 수도 있어서 우리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은 배제시켜도 무난한 것 같아요. 학생이 한국에 가서 그때그때 배우면 되는 거지 미리가 배워두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학생이 어떤 주제가 필요한지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이 그 주제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건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 효과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 학생이 이사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삭제를 하고 그 나중에는 필요한 내용 나올 수도 있어요. 학생이 실제로 필요한 내용,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수집할 정보의 유형. 이 내용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게. 왜냐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분석에 대한 필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은 상황적 요구가 언어적 요구, 객관적 요구가 주관적인 요구, 언어 내용 요구와 학습 과정 요구. 이게 뭐냐면 학습자이나 교육 관련하는 사람의 요구를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요구를 어떤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 요구는 어떤 거냐면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예요. 즉, 뭐 행정, 학습자가 아니면 교육 관련하는 사람이 원하는 행정기관, 행정 관련되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재정, 인력, 교육기관에 관련되는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런 인프라나 이런 조건이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적 요구라는 것은 우리는 목표 언어 행동에 대한 요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사용하는 환경 아니면 목표와 관련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로 개성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수업은 진행은 하되 남은 뭐 행정 지원이라든지 베트남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중국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면 더 쉽게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적인 요구와 언어적인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구가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연령, 국적, 모국어, 교육 배경, 숙달도, 수준, 외국어 학습 경험, 거주 기간, 직업.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뭐
쉽게 구체화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사실적인 정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방법,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중요시하는 언어 기능,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요구하는 학습 시간. 이거는 바로 학습자가 원하는 것이죠. 학습자에 따라서 기대와 필요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가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뭐 의사소통 활동이 많이 있는 수업이 원한다 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목표는 앞으로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끔 좀 비즈니스 한국어 더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내용 요구하고 언어 내용 요구하고 학습 과정 요구가 있습니다. 언어 내용 요구라는 것은 이게 언어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요구예요. 문법 구조, 발화, 기능, 개념, 학습 과정은 뭐 학습 동기, 자존감 등의 정의적인 영역에서 분석된 주관적 성격에 관련되는 요구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물어봤죠. 요구 분석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이거 보면 방법을 질문을 통해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정보 수집에 활용되는 기법으로 질문법이 있어요. 즉 필요하는 것은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과 관련되는 질문이 가장 많으면 목적은 왜 문제점을 물어보냐면 목표 집단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은 뭐 한국어 학과에서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한국어 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한번 작성은 하세요. 이러는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주관식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교육 관련자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개방형이고 서면적인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학과에 다니면서 한국어 학과의 교육 과정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것은 문제점을 물어볼 수 있죠. 네, 부족하는 점이 무엇인지, 개설해야 하는 점이 무엇일지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어지는 시간,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과정은 보통 120시간 안으로는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화제, 어떤 언어 용법, 그리고 어떤 내용이 목표 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원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학습자의 초점에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수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초급 학습자는 고급 안에 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수업은 배치 평가를 통해서 몇 급
이 몇 반에 들어가는지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고향 수업은 호남대에서 고향 수업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향 수업은 수강 신청은 이게 컨트롤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수업에서 토픽 5급 학습자하고 토픽 2급 학습자는 같이 듣는 수업이 지금 종종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한국어는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학생이랑 한 3급, 4급 정도 중급, 고급 정도가 섞여서 하는 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입장으로서 그 반은 수업을 해야 한다면 정말 곤란하죠. 고급 학습자의 수준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으로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좀 초급 집단으로 맞춰야 되는지 항상은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태도, 참여자에서 감정 태도에 대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의 관련자로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태도에 관련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자가 활동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시키려면 싫어하는 학습자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은 과제도 주어지고 의사소통 과제 이렇게 일어나서 말하기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룹 활동하기 그런 활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은 학습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한 학습자는 활동을 너무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학습자의 태도를 고려해서 배제는 시키다든가 아니면 조금 수업에 관한 내용을 선정은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우선순위, 능력, 태도, 그리고 해결책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물어보는 도구에는요. 네, 물어보는 방법은 설문조사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진단, 인터뷰는 조금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죠. 특히 개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임, 괄찬, 학습자 언어 자료 수집, 과제 분석, 사례 분석, 이용 가능한 정보 분석 등등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